그 무게 고작 2g 남짓의 누에고치. 놀라운 변신이 시작됩니다. 누에고치에서 나온 실로 짠 천, 비단, 즉 실크입니다. 형형색색의 부드러운 실크. 마침내 치명적인 매혹으로 탄생합니다. 남강 품은 진주, 세계적인 실크 명산지인데요. 진주 실크의 매혹과 그 미래를 만나봅니다. (120년) 전통의 서울 광장시장. 아까 제가 꺼낸 게 아이보리가 아니고 온갖 물산이 모여드는 이 시장은 우리나라 최대의 원단 도매 시장입니다. 견직물, 모직물, 마직물, 화학 섬유 등 다양한 원단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시가 나시나요? 실크예요. 많은 원단 중에서 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물품이 있는데요. 바로 비단, 즉 실크입니다. 보기만 해도 그 부드러운 촉감이 느껴집니다. 비단은요, 한복은 그러니까 설명도 중요하지만 미리 눈이 먼저 말해줘요. 봤을 때 벌써 달라요. 실크의 가장 큰 쓰임새, 바로 우리 한복인데요. 최고급 한복 원단, 그야말로 비단 옷입니다. 그렇다면 실크는 어떤 옷감일까요? 전통 복식 복원 전문가인 김정숙 원장, 오랫동안 광장시장을 지켜온 실크 전문가입니다. 그가 보여주는 실크, 다양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이 한복지입니다. 이거는 지금 뭐냐면 치마예요. 여자 치마인데 이게 이제 6폭, 치마가 6폭으로 들어가는데 바위, 거북이, 뭐 돌에서 10가지 장수하는 문양을 넣어서 이걸 이제 일일이 이제 붓질해서 붓으로 이렇게 염색해서 담가서 염색하는 게 아니라 그라데이션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좋은 일에 입으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문양의 한복지, 모두 진주에서 생산된 실크입니다. 실크 그 옷감이 이렇게 발달되어 온 걸 보면 이제 문양을 넣어서 이제 짜는 옷감하고 문양 없이 이제 짜는 이제 그런 그 조직에 따라서 다른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냥 이게 평직으로 해서 문양 없이 이렇게 이제 짜는 걸 주로 이제 하는 반면에 진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이제 문양을 넣어서 선염직물도 짜고 후염직물도 짜고 해서 그 옛날에 그런 어떤 그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는 기계들이 많고 기술들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광장시장을 석권한 진주 실크. 그 산증인이 있습니다. 진주 출신의 신상진 대표. 그는 1980년대 말 이곳 광장시장에서 진주 실크 유통업을 시작했는데요. 그 세월이 벌써 3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80년대에서 뭐 90년도까지 갈 때까지는 혼수 인구도 많았고, 뭐 그때만 해도 뭐 아주 뭐 여기 광장시장만 해도 한복 관련 업체가 1000여 군데가 넘었으니까, 예, 뭐 가장 그 호황기였다 이리 보면 아마도 맞는 것 같습니다. 실크 그러면 진주밖에 생각을 못했죠.
대부분이 진주에서 생산을 다 했고 뭐 모든 전량이 진주에서 생산했다 한복지는 라고 보면은 그게 아마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맵시고 온 남강을 품은 진주. 수려한 풍광과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를 지향하는 도시입니다. 해마다 10월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 남강 유등축제가 펼쳐집니다. 진주는 지역문화재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죠. 진주는 이탈리아, 프랑스, 중국, 일본의 도시들과 더불어 세계 5대 실크 명산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명성에 걸맞게 실크 관련 행사들이 수시로 열립니다. 유등축제 기간 동안 올해도 진주 실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실크 업체들이 참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스카프, 넥타이, 손지갑 등등 다양한 실크 제품들이 선보였습니다. 다 실크로 만든 것 중에서는 요런 거는 100% 실크 제품인데 요즘 젊으신 분들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게 목에 감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반 접어가지고 이렇게 매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건 간편해서 하기도 좋고 그래요. 요거는 이제 요런 치마 하나만 입고 굳이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의류도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진주 실크는 밀도가 곱고 또 광택이 나고 색감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이제 진주 난강 물이 좋아서 염색을 하면은 색감이 아주 예쁘게 나온답니다. 실크 하면 전통 한복만 떠올렸었죠. 이처럼 현대적인 디자인에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여기 또 다른 실크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실크로 만든 화장품들입니다. 실크가 품은 단백질 성분에서 이들 제품이 탄생한다고 하는군요. 진주 실크의 명성, 외국인들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Two of them because this is the feminist color by us for our daughters. It's the same color like. 그런데 이 두 분, 진주 실크의 명성을 이미 알고 있었네요. Yeah. For present? Yeah. I for me. I for myself. It's a natural product. Yeah. Natural product. And it's fine for to have. Was ist der Holz? Healing. Yeah. Healing. Yeah. And we have read that the silk is special in Jinju. 세계적인 명품 진주 실크. 이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진주시 문산읍에 자리 잡은 실크 융복합 전문단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년에 걸쳐 조성된 실크 산업 전문단지인데요. 실크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진주시가 대규모 투자를 한 곳입니다. 곳곳에 산재해 있던 실크 업체들이 한 곳에 모여 진주 실크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요.
아니 진주 실크는 세계적으로도 5대 명산지 중에 하나로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고 난강에 이게 물이 깨끗하고 굉장히 우수하고 또 온도라든지 기온이라든지 이런 게 맞아가지고 실크 산업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이로운 위치에 있었고 특히 또 인근에 뭐 뽕나무 밭 이런 게 또 재배가 되게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죠. 실크는 바로 이 뽕나무에서 시작되는데요. 지리산 자락의 하동, 산청, 함양 등의 양잠업이 진주 실크를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양잠업이란 뽕잎을 먹여 누에를 길러 고치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누에는 약 25일 동안 4번의 탈피를 거쳐 성충이 됩니다. 다 자란 누에는 고치를 짓기 시작하는데요. 나방이 될 때까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바로 고치인 것이지요. 여기서 자아낸 실이 바로 실크입니다. 산청, 함양, 하동, 옛날에 진주 인근까지 해가지고 기후가 좋았습니다. 기후가 좋다 보니까 누에가 살기 좋고 또 공기가 다른 지역보다 오염이 안 되다 보니까 지리산 인근이다 보니까 다른 거하고 오염이 안 돼야 이게 또 자기들이 집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청, 함양, 거창, 진주 인근에서 누에가 산업이 많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양잠업은 국가장려 산업으로 조선시대에는 왕비가 직접 양잠을 하기도 했었지요. 조선 후기 풍속화에도 실크 생산 과정이 생생하게 묘사돼 있습니다. 주변 고을에 활발했던 양잠업. 염색에 최적인 맑은 남강물. 이런 천혜의 조건으로 진주는 실크의 명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1970, 80년대 양잠업은 지역 경제를 이끄는 주력 산업이었습니다. 양잠 농가의 고치는 전량 수매를 했는데요. 수출만이 살 길이라던 시절 주요 수출품이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 누에 꼬치를 수매할 때는 한 보름감은 거의 뭐 잠을 안 자다시피 하고 계속 그 공장이 24시간 가동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소비되는 건 양보다도 수출량이 90%였습니다. 수출하고 실제 10%만 한국에서 소비를 하고 품질 좋은 거 A 그레이드 이상은 전부 다 100% 일본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진주 실크 산업은 어떨까요? 진주의 어느 실크 업체를 찾았습니다. 지금도 직조기가 가동되고 있는 이곳. 7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실크 재직 전문 업체입니다. 넥타이하고 이제 한복지하고 이번에 제대로 개발해가지고 중국에서 좀 이제 오다가 좀 들어와가지고 중국에서 좀 아버지를 이어 2대째 실크업에 종사하고 있는 신영태 대표. 적지 않은 굴곡도 거쳤습니다. 한때는 60여 대의 재직기가 일주일에 6일 잠시도 쉬지 않고 돌아가던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 진주에서는 한복을 만드는 옷감을 주로 생산했는데요. 특히 가볍고 부드러운 뉴텐, 즉 뉴동이라는 실크가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만 해서도
그 당시에 진주 유동이라는 제품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저희 회사에서도 그 유동 생산을 많이 했었고요. 아울러서 지금 일본의 기모노 원단을 생산해서 일본 수출도 많이 하곤 했었습니다. 인근 지역에 활발한 양자업을 바탕으로 발달해온 진주 실크. 단순한 옷감에 다양한 문양들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문양, 변신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90년대에는 그 새로운 제품들을 많이 개발했어요, 저희 회사에서. 예. 그래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실크 원단에다가 그 실크 원단 위에다가 이제 지금 이야기하면 이제 나염이라는 그 제품인데 그 시기장 이제 원단에다가 문양을 이제 프린팅하는 거죠. 나염을 해가지고도 한복지를 개발해서 많이 생산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100년 전통의 진주 중앙시장. 지금도 서부 경남 중심시장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또한 진주 실크 산업의 생생한 현장인데요. 지금도 많은 한복점들이 성업 중입니다. 진주 중앙시장 2층의 어느 한복집. 실크로 한복을 짓는 어느 바느질 장인을 만났습니다. 여기를 그야말로 푸전식으로 조금 판 거예요. 여기를 안 파면은 옛날하고 모양이 안 나고. 모양이 안 나고 여기가 접치지는 기라. 그래서 요즘에 될 수 있으면 다 이렇게. 오늘 한복을 맞춘 이는 전통 무용가라고 하네요. 실크로 하면은 다리미 발이 잘 간다. 또 박음질이 잘 된다. 색상이 좋다. 사람 몸에 좋다. 그야말로 요새 같으면은 자연산이 다 가는 그런 정도의 실크가 좋습니다. 평생 한복 짓기 한 길을 걸어온 손수연 여사. 17부터 시작해 어느새 50년을 훌쩍 넘겼다고 합니다. 비단옷을 지으며 일가를 이룬 진주 실크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런 바느질로 비단옷을 지어온 지난 세월. 실크 한복은 최고의 예물. 혼인철이면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 하면은 고모, 이모, 예단 옷을 전부 한 번씩 입고 그렇게 나갔어. 그때는 진짜 고객님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일을 했지. 손수연 여사의 세월 옆을 지켜온 투박한 손길. 바로 남편 서지영 대표입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전통 한복이 우리 민족의 옷이고 또 열심히 이렇게 전수받아가지고 하는 게 참 저는 대견스럽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서민이지만도 싹 바느질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명예를 유지하고 있는 게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은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 진주의 실크 산업. 그 명맥을 잇고 더 나은 실크의 미래를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진주 실크 박물관 건립이 그것입니다. 2025년 개관을 앞둔 우리나라 최초의 실크 박물관. 건물은 실크처럼 유려합니다. 최초의 실크 박물관을 위한 준비도 한창입니다. 진주 실크 박물관에 전시할 자료를 모으고 있는 김연희 학예사.
지역의 산재에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실크 제품들도 주요 수집품, 진주 실크 기술의 변천사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건 동양염직소에서 기증받은 자료들인데 1953년에 국산품 전람회에서 저희 진주 실크가 대통령상을 받았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사진과 자료들입니다. 6.25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진주 실크가 인정받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진입니다. 진주 실크의 역사를 말해주는 옛 사진들도 박물관의 귀중한 자료가 되겠지요. 기계화 이전에 사용하던 배틀도 실크 박물관으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박물관 개관을 기다리는 많은 자료들 중에서 낯익은 수집품도 있습니다. 이 스카프는 1988년도 서울올림픽 때 공식 지정된 상품이에요. 여기 88올림픽 로고 보이시죠? 예. 지금 봐도 디자인이 하나도 촌스럽지 않고 세련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30년이 훌쩍 넘은 제품인데도 오륜과 굴렁쇠 등의 문양이 선명합니다. 스카프뿐만 아니었죠. 넥타이 등도 이때 만들어졌는데요. 국가대표 선수들의 넥타이와 스카프도 진주 실크. 국적기 승무원들도 진주 실크 스카프를 착용했습니다. 진주에서 거의 전국의 70~80%의 실크를 생산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이제 지역 이름을 말하면 특산물이 바로 나오잖아요. 순창 하면 고추장, 그다음에 강화도 하면 하문서, 이렇게 저희 사회 시간에도 많이 배웠는데 진주 하면 실크가 조금 나와줬으면, 그렇게 따라서 나와줬으면, 그래서 이제 박물관이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김연희 학예사가 어느 가정집을 찾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 진주 실크의 산 증인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오랫동안 실크 업체를 운영했던 최학천 씨. 수십 년 전의 일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제서공장 잠사학교가 있었고 시청에 가면 다 있어. 시청에 가면 지금은 실크업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그가 70년 중반 실크업계 조합원들의 명부를 내놓습니다. 조합원 숫자만 해도 수백여 명. 진주 실크의 최전성기였습니다. 품질은 아까 내 목태했던 이게 제일 좋은. 그가 소중히 간직했던 상자 하나를 들고 나오는데요. 40여 년 전 그가 직접 짰던 실크.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전혀 빛바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용도로 많이 썼어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치마 저고리 가문을 봤어 이제. 이것도 치마 저고리 쓰고. 네. 그의 공장에 남아있는 이 물건 무엇일까요? 제일 최초의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디자인. 이게 무엇이에요? 메모리 반도체입니까 이게? 옛날에 이거가 했어요. 컴퓨터로. 이를 하려고 하면 창고 하나에 여기 한 개 들어가 있는 게라. 카드가. 자자자 한참 있다가 탁 물리면 찾아가지고 재료를 찾는 게라. 지금은 멈춰선 실크 직조기 앞에 선 김연희 학예사. 이들을 외면할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정말 저희 진주를 먹여 살렸던, 진주를 일으켰던 이런 산업인데 지금은 조금 침체화돼서 조금 아쉽다.
예,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영광은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거를 잘 보존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것도 저희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드럽고 아름다운 진주 실크. 한때 진주 경제를 이끌었지만 지금은 전성기를 지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크와 실크 산업은 결코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래를 위한 모색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국 산시성의 시안, 제국 당나라의 수도로 장안이라 불리기도 했던 곳. 천년 고도 시안은 실크로드로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동서양 문명의 교차로였던 시안. 최대의 고대 국제도시의 면모는 지금도 생생한 문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대와 현대 문명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시안 역시 진주와 마찬가지로 등축제의 도시. 그 밤이 더욱 화려합니다. 시안의 실크로드 박물관. 인류 문명 교류의 큰 길이었던 실크로드, 그 중심이었던 시안. 실크로드는 한반도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박물관 내부. 실크로드 시대의 영광을 곳곳에 전시해두고 있습니다. 천년 세월을 견딘 실크. 대상 행렬을 묘사한 벽화들이 옛 영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주시와 시안시는 자매결연 도시인데요. 지난 2007년 진주의 서경방송사와 시안방송사가 교류를 시작했고, 뒤이어 2016년 진주시와 시안시는 공식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두 도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는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요. 재개된 만남, 올해는 특별히 진주 실크 박물관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那么晋州呢，我想我们之前有人文方面的交流，是吧？然后有博物馆方面的交流。下一步呢，我想我们在保持人文交流的基础之上，我们可能要更多的在经济方面、在产业方面进行深化合作，这样才能把我们的人文交流的基础打得更好，让人文交流可以推进的时间更为长久。 내년에 저희들이 그 한국 최초로 실크 박물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실크 박물관을 개관하면은 오늘 실크로드 박물관과 좀 적은 사업이라도 양시에서 좀 주체가 되고 서경방송과 시안방송에서 주관이 돼 갖고 할 수 있도록. 한국 최초의 실크 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있는 진주. 실크로드의 중심 시안과의 폭넓은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주 실크가 세계로 가는 좋은 계기가 되겠지요. 고대 실크로드의 영광을 안고 있는 시안. 교류의 흔적이 가장 뚜렷하게 남아있는 회족 문화거리. 무슬림의 문화와 전통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으로 한 해 수백만 명이 찾는 시안의 명소입니다.
회족 문화거리 뒤편. 실크를 취급하는 점포들이 성업 중인데요. 화려한 문양을 새긴 옷과 스카프 등 다양한 상품들이 고객을 부르며 옛 실크로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因为这个吧，它毕竟是西安是个古城，是吧？全世界的朋友都要过来，过来的特别多。所以他们过来的时候，生意是特别好做的。 인류의 문명은 교류를 통해 발달해 왔는데요. 고대 장안은 실크를 중심으로 동서양의 문물이 만나던 곳이었죠. 세계로 진출해야 할 진주 실크. 이곳 시안이 하나의 교두보가 될 수 있겠지요. 우리 진주시와 시안시는 문화적 유사성들이 좀 많습니다. 실크라든지 여러 가지 또 고도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또 공유를 하고 있는 자매 도시거든요. 앞으로 우리 양 도시가 더 발전하고 하려면 이제 교류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뭐 문화, 교육, 예술, 관광, 뭐 또 여기에 또 우주항공에 대한 이제 경제적 가치를 포함해서 다변화된 그런 이제 이 교류가 필요하고, 또 상호 협력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양 도시가 상호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풍광과 더불어 그 이름을 높여온 진주 실크. 아름답고 매혹적이지만 오랫동안 고급 옷감의 역할에만 머물러 있었지요. 최근에는 따뜻한 실크 등으로 변모하여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 한복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디자인의 다양한 상품으로도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진주 실크의 미래와 변모를 위한 노력인 것이죠.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하는 진주 실크. 과연 어떤 모색을 하고 있을까요? 실크 융 복합 전문 단지 안에 있는 한국 실크 연구원. 1988년 한국 견직 연구원으로 출범한 이후 부가가치 높은 상품과 디자인 개발, 그리고 실크 기술 지도와 보급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2007년 한국 실크 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꾼 이후 지금의 자리로 옮겨와 연구와 개발에 매진하며 그 성과를 진주 실크 업체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는 실크와 제작 기술을 활용 다양한 신제품들을 개발해 왔는데요. 실크의 특성과 짜는 기술을 접목하여 특별한 제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빛을 집적하는 실크의 특성을 활용, 자동차용 자외선 차폐제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불에 강한 세라믹에 실크 재직 기술을 접목, 신개념 소방복도 만들었는데요.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현무암 섬유 직조에도 성공했는데요. 탄소 섬유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크가 소재로서에 대한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발현을 시켜서 생활에 쓰이는 소재를 만들 때 충분히 가치가 있고요.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많이 연구하는 것들 중에 그 실크 단백질 아미노산이 가지고 있는 양쪽성 물질 성질들, 그러니까 산성계하고 용비성이가 공존한 그런 형태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중금속 폐수 정화제로 쓴다든지 해수 필터로 쓴다든지, 그다음에 뭐 생활용 이제 그 정화제로 쓴다든지.
또 하나 한국실크연구원에서 야심차게 개발한 신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정수기용 필터가 그것입니다. 먼저 필터용 실크 직물을 짠 다음 물이 통과하는 관을 감싸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있는 정수기 필터에 실크 원단을 갖다가 반영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가지고 실제 우리가 정수기 필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똑같은 형태의 모양을 갖고 3D 프린팅으로 만들어가지고 정수기 필터로 저희가 연구를 했었거든요. 실크 소재에 대한 혼용률이라든지 비율을 좀 조정하게 되면 이것도 어느 정도 나중에 그 활용 가치가 좀 높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개발과 테스트까지 모두 마친 실크 정수기 필터. 상용화가 머지않았다고 합니다. 실크뿐만 아니라 그 재직 기술이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이 있는데요. 지난 1990년 설립된 이 업체 역시 실크 원단 전문 업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20여 개 제품을 동시에 짤 수 있는 기동성을 바탕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에 주력해 왔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실크업에 뛰어든 박태현 대표. 그동안 많은 신제품을 개발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세라믹 원단을 이용 2차 전지 배터리 분리막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이 섬유로 만드는 이 원단은 나트륨 반고체 배터리의 기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내부에 전해질을 입힌 상태의 섬유를 쓰기 위해서 이 제일 최초의 재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목적은 뭐냐면 요즘 그 배터리가 화재가 많이 나잖아요. 화재를 나지 않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리 섬유인 세라믹을 천으로 짜는 것은 매우 어려웠답니다. 박태현 대표는 실크 짜는 기술을 이용 세라믹 재직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실크 재직 기술을 접목하여 탄생한 세라믹 원단. 지금은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분리막의 모든 기준을 충족했다는군요. 그래서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분리막 소재로 적용되기 위한 유리 섬유를 갖다가 만들어서 그쪽 2차 전지 배터리 하는 쪽에 공급을 해보고 시험 테스트를 해보니까 가능성이 보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제품 제작만으로도 단기간에 매출액 1억 이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대단한 실적이거든요. 지금 화재 사고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원단을 우리 실크 업체가 개발을 했고, 이건 뭐 경제적인 시너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효과가 날 거라고 저는 이제 감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분리막을 위한 세라믹 재직에 성공한 박태현 대표. 최근 그는 전혀 엉뚱한 도전에 나섰는데요.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 원두 볶기,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요. 커피와 실크,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커피라는 것과 실크라는 게 융복합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고 스토리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게 주목적이었는데, 거기서 실크 커피를 탄생하게 됐고, 이 단백질 액상을 만드는 연구소의 기술과 저희 실크의 아이디어를 복합을 했더니 커피 맛이 기존의 쓴맛이 좀 덜해지고 부드러운 커피와 풍미가 증가되는 커피로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커피보다는 저희만의 차별화된 풍미를 가진 커피로 완성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새로운 커피를 탄생시킨 거죠. 박 대표의 실크 커피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먼저 실크의 원료에서 단백질 성분을 추출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를 커피콩과 배합했는데요. 최적의 배합 비율을 찾는 것이 관건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적당한 온도와 시간으로 볶으면 마침내 실크 커피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남강가의 아름다운 목조 건물 안의 커피점. 실크 커피가 커피 애호가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일반 커피에 비해 부드럽고 풍미도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맛있다. 부드럽다. 굉장히 순하네. 실크 커피, 진주의 새로운 맛과 향이 될 수 있겠지요. 실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곳이 또 있습니다. 여성들이 바르고 있는 화장품. 실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크 화장품.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진주시 실크 융복합 전문단지 안에 있는 이 업체. 오랫동안 전통적인 실크 재직에 주력해 왔는데요. 그러나 여느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옷감만으로는 실크 산업이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실크 산업에 뛰어든 최강민 이사. 실크 산업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모색을 시작했습니다.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화장품들입니다. 다음 먹거리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을 때 이 실크가 단순히 직물뿐만 아니라 이 바이오 산업에도 굉장히 좋은 점을 어떤 논문을 통해서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크의 어떤 세리신이라는 단백질을 우리는 지금까지 버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크의 특유의 화려한 광택이라든지 어떤 부드러운 터치를 내기 위해서는 이 실크가 가지고 있는 세리신이라는 단백질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리신이라는 단백질 안에 굉장히 피부에 좋은 성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이거를 실제 산업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어떤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실크가 품고 있는 단백질 성분이었습니다. 실크는 세리신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감싸고 있는데요. 재직 과정에서 이 세리신은 버려지는 부산물이었죠. 이들은 실크 업체에서 버려지는 세리신을 수거, 그 추출액을 만들었습니다. 단백질을 함유한 이 세리신 추출물이 화장품을 만드는 훌륭한 원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리신이라는 성분 안에 피부에 매우 뛰어난 보습 효과 뛰어난 것과 오히려 히알루론산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는 보습 효과, 그리고 항산화 기능, 즉 노화 방지라든지 주름 개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그에 대한 연구를 했고, 저희가 이 기능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화장품 만드는 데 주 원료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크 화장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먼저 세리신 추출물을 동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일정 시간 동안 동결하면 액체 세리신은 고체로 변화합니다. 이렇게 고체가 된 세리신 추출액을 분쇄, 고운 가루로 만듭니다.
이 세리신 가루에 첨단 나노 기술을 접목하면 실크 화장품이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실크 화장품, 그 덕분일까요? 해외의 많은 공항 면세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수출 등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선 실크 화장품. 최강민 이사는 K-팝 등 한국 문화가 실크 화장품의 미래를 더 밝게 한다는군요. 저희가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해외 수출입니다. 이제 K-컬처라든지 K-문화가 굉장히 전 세계에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대한 수혜를 입는 업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국에 갔을 때도 저희가 미팅을 해봤을 때 결국은 같이 비즈니스로 미팅을 하다가도 나중에 같이 이야기를 할 때 K-팝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요. 비즈니스는 사실은 릴레이션, 어떤 그 관계잖아요. 이런 관계들을 맺을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이 한국이라는 이제 이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K-컬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런 나라에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수출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맞이하고자 합니다. 빛과 물의 도시, 그리고 실크의 도시 진주. 진지한 모색으로 진주 실크가 세계를 찾아 나갈 때, 그리하여 진주 실크가 21세기 신실크로드의 주역이 될 때, 매혹의 진주 실크는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겠지요.